네, 그러다가 결국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저의 상태와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좀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결국 1년이 지난 그 시점쯤에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. 좋은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드라마 단역도 좀 하고 또 영화도 오디션 보고 영화도 출연도 하고 뭐 기획사도 들어갔다가 뭐 스터디도 만들었다가 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돌아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32살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문제들을 혹은 내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.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뭐 저절로 뭔가를 해결해 지는 것도 아닌데,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닌데, 나는 너무 안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5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고명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배우에서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됐었는데요. 좀 더 자세히 말하면 30대 무명 배우에서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.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취업 혹은 커리어 전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의 어떤 그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혹시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? 네, 그 저도 굉장히 마음의 울림을 갖고 봤던 몇 안 되는 드라마 중 하나였는데 그 네, 그 이 짧은 대사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. 파격, 격식을 깨트리다. 파격, 지금 멈춰 있는 곳에서 나아가기 위해 격식을 깨트리다. 네,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네, 제가 오늘 이 자리를 그래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그 제가 아까 배우에서 이제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네, 어려서부터 워낙 운동을 잘했었고 뭐 학교에서 구에서 이제 달리기 대표로 나가서 이제 이기고 네, 뭐 그렇게 운동을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제가 잘하는 거에서 인정받고 또 흥미가 더 가게 됐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구의 길을 가게 됐었고요. 중학교 때는 이제 브라질로 유학까지 가서 이제 1년 동안 그 프로팀에 들어가서 유소년 팀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한국에서 동북고등학교라는 또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운동을 또 열심히 했었는데 네, 잘 모르실 테니까 아마 그 손흥민 선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아마 동북고등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조금 와 닿을 것 같아서 네, 그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것들이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저에 맞춰서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1 여름 즈음에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죠. 근데 그게 정말 얄궂게도 뭐 어떤 게임을 뛰다가 타박상에 의해서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당했던 부상이 아니라 그뭐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피로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하게 됐었고 정말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면 무릎 뒤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북고등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전국에서
정말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, 선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뭐 한 달 반을 쉬다가 이제 또 재활센터에서 복귀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복귀를 했는데 또 그 부상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거의 1년을 보내게 됩니다. 그 중요한 시기에.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은 팀으로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같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, 그런 불안감들을 느끼게 됐죠. 네, 그러다가 결국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저의 상태와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좀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결국 1년이 지난 그 시점쯤에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. 뭐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그게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저한테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동 하나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고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,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고3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도 했고, 그래서 정말 막막했는데 어쨌든 공부를 했죠. 그 중학교 그 과정부터 뭐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몇 달 동안은 3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, 네, 그렇게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즈음에 이제 친구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어오죠. 너 연기 같이 해볼래? 네. 그 저는 사실 뭐 막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운동을 잘했고 운동만 하면서 딱 하나 좋아했던 게 영화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어떤 그 이야기를 보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그리고 어떤 감정들을 또 느껴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고 영혼의 터치를 느끼고 그리고 나오면서 또 그 감정을 곱씹어보고 또 집에 가면서 그건 또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에서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고 싶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연기라는 게 제가 그 전부터 뭔가 동경했던 어떤 직업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던 영화에 관련된 거니까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면 공부도 처음 시작하는 거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한 번도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기회로 좀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일단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계속 생각을 곱씹었는데 결국은 제 마음이 제 심장이 뛰는 대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기를 하기로 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어떤 연습실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준 대사 한 장짜리를 줘서 이제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읽어봤는데 약간 어떤 칭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명훈은 뭐 말을 좀 하는 줄 아는구나. 그리고 명훈은 좀 서 있는 줄 아는구나. 제가 지금 좀 버벅거리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웃기지만 아무튼 그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축구를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던 그 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게 됐는데 뭔가 그런 약간의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거에서 내가 정말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. 또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뭐 입시를 실패하게 되죠. 그리고 뭐 예비 56번인가 뜬 걸 보고 바로 이제 군대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군대에 가서 근데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제 나오면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, 역할 창조 이런 책들을 읽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들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뭐 이렇게도 연습해보고 저렇게도 연습을 해보면서 그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와서 이제 딱 한 4달 정도 이제 그 학원에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그때가 이제 수시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었었는데 거기서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
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터널 같은 그 막막함,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뭔가 절망감과 원망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왜 내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 세상이 못하게 하는가 하면서 뭔가 투정을 부리듯이 그만두기도 했지만 그 감정들이 남아 있었고, 또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부모님의 반대와 또 그런 시선들, 뭐 갑자기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러냐 이런 것들에서 저에 대한 의심도 조금은 있었지만 어쨌든 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제 안의 소리였고, 뭔가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조금은 그 노력이나 그 마음이 인정받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합격 통지서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. 나 이제 진짜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. 네,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되죠.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서 뭐 공연도 하고, 네,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할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캐스팅 디렉터들도 연락을 돌리고 또 메일도 돌리고 찾아가서 뭐 바카스도 좀 사가고 뭐 비타 500도 좀 사가고 그렇게 인사드리고, 그래서 드라마 단역도 좀 하고 또 영화도 오디션 보고 영화도 출연도 하고 뭐 기획사도 들어갔다가 뭐 스터디도 만들었다가 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돌아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32살이 되어 있었고,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, 제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긴 했지만 그 이제 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약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 이민 가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으셨어가지고 그 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던 게 있는데 그게 군대 다 갔다 와서 10몇 년 만인가 그게 나왔었는데, 근데 저는 사실 뭐 연기할 거였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,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,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받아 놓기 위해서 미국을 한번 갔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장렬하는 태양과 그 환하게 웃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처음으로 가본 오렌지 카운티와 LA의 그 바다를 보면서 그때도 연기를 하면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였는데, 나도 언젠가 저런 평범함을, 일상을 누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 언젠가 그걸 달성해서 저런 것들 다 그때 한 번에 누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,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? 안 되면 지금 저 사람들은 그 평범한 혹은 뭐 다 특별하지만 그 해야 할 것들, 자기가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면서 누리고 있는 저것들을 나는 아예 못 누리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시간이 점점 더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8년이 지난 그 32살의 그 시점에서 그때의 그 강하게 남았던 인상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문제들을, 혹은 내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.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뭐 저절로 뭔가를 해결해 지는 것도 아닌데,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닌데, 나는 너무 안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제가 연기를 좋아서 했던 거니까, 그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돈을 그만큼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연기를 했으면은 그나마 그런 생각을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좋아서 선택한 연기조차도 하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 시점이 왜 딱 그 시점이었는지 모르겠는데, 뭐 30이 넘은 그 시점이 뭐 그런 시점인 건지, 근데 그냥 딱 그 현실을 되게 무겁게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숨이 탁 막힌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어쨌든 여기에선 답을 찾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연기를 또 그만두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 거죠. 좋아함에도. 네, 그렇게 연기를 그만두게 됐죠. 네, 그렇게 제가 이제 12살 때부터 32살까지 20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,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살다가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못하고
두 번의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네, 현실을 무겁게 마주하게 된 거죠. 그때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패 축적, 실패 프로그래밍. 네,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트캠프로 가는 그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시간들을 저는 어떻게 해결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